하시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이번 그 대개할 때 답변 요구 잘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고쳐야 할 문제 말씀드리는데요. 국정원이 언론사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런데 국회 출입기자 등록등에 관한 내규 제4조 1항에 의해서 이것을 발부해준다고 말해요. 바로 내규가 잘못됐어요. 지금 내규를 보면 국가기관의 보도 요원을 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규의 2조 3항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국정원이 보도 기능도 없는데 어떻게 저 국정원을 갖다가 내줄 수 있어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내규는 개정이 돼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거와 관련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나 위원회에 촬영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의 보도 기능, 예를 들어서 국군의 방송, 우리 국회 방송 여기는 언론사로서 다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뭐 국가기관의 보도 요원 이것은 국정원을 출입시키기 위한 지금 아주 잘못된 내규가 이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규 개정안을 냈어요. 우리 위원회 아시겠어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에 아니 답변 안 들어도 괜찮아요. 꼭 하신 말씀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 국정원에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국회방송 중계 이 문제를 가지고 중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네 사람을 신청했다는데 지금 국회방송에서도 중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다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별도의 그 사진기사 둘, 카메라기사 둘 바로 이런 점들이 국정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부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국정원의 직원 파견하고 있죠? 두 사람 파견하고 있죠? 목적이 뭡니까? 저희 업무 협의하고 국정원과 국회에서 무슨 업무 협의가 필요합니까? 지금 바로 이런 논문을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봐주기는 아닙니까? 국정원을 내규도 아주 엉터리 같은 상식 밖에 지금 내규를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국정원 직원들 와가지고 야당 의원들 뒤에서 사찰을 하고 말이지 사진이나 찍고 이게 되겠어요? 대우 각성하시고 이 내규 반드시 개정안 내세요. 다음에 국회 도서관장 계시죠? 네네. 아까 우리 정리하는 김상무님께서 아침에 첫 질의하실 때 외부 도서 문제 아주 잘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 도서 장소 중에 국가별로 가장 많은 국가 도서가 제일 많은 국가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영어권이에요. 중국권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비중에서 동생한 비중이 자, 이런 사회가 있었어요. 국회에서 국회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장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평생 가도 한 번 열람 활동하는 그런 책들을 그냥 무조건 사요. 그런데 이 책이 구입되고 나면 한 보름쯤 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50% 할인 판매 이거 다 나옵니다. 이렇게 예산 낭비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꾸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도서관장께서 정말 깊이 이건 성찰해야 됩니다. 예산을 우리 국회에서 먼저 낭비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국가인권위원장 오늘 상당히 흥분하시네요. 이 국회에서 그렇게 흥분하시고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시는데 계속 수십 차례 단독해서 말대꾸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 자체가 우리 국회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ICC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부의장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류원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한 거고, 지금 여기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지면 우리 국가의 시민도 내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아주 엉망으로 떨어집니다. 땅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이것을 지금 ICC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면 독립성이 훼손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국가인권기구 지휘에 관한 원칙인 파리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법정 중심의 인권위원 인선과 불투명한 기관 운영, 인권위 직원 부당 징계, 그다음 네 번째가 밀양 송전탑, 그리고 진주의원 회원 등 주요 인권 현안들을 외면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외국 기관이나 다른 나라에서 지적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인권 단체들이 ICC의 이런 보고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전적으로 이것은 위원장 책임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ICC의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을 ICC에도 하지만 다음 회차 때 우리 위원회 반드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동안도 많이 했습니다만 다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기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근로자 중심으로 창업을 상수지 남기입니다. 이명희 사무처장 직무 사무총장 직무들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처에 많은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사무처에서 주요 업무는 한 가지로 말씀하면 어떤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위원들이 이제 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입법 보좌관이라든지 또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의를 하고 나면 우리 또 국회 사무처는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검토 보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집행부에서 좀 이게 처음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위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에 그런 이제 그 검토 보고가 있다가 또 이제 집행부에서 어떤 프레시를 가하게 되면 또 바꾸고 하는 내용들이 간혹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런 것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발의하신 위원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들도 그 검토 보고에 같이 연기를 해서 해주게 되면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좀 더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려서 행정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2000년대, 10년대 행정부 출신 수석 전문의들이 전부 돌아간 이후에 그동안 많이 검토보고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우수한 지역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발전하고 있고, 지금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 행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시스템상 많이 발전이 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검토로 반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해오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잘해오고 20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 일부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발의하는 이제 이걸 보고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정부가 그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검토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피백을 발의한 위원에게 피백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또 다르게 그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들도 그 같이 얘기를 해줌으로써 심사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이고 그 평가를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사실 이제 검토 보고라는 전문위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부나 발의하시는 의원님들과 독립적으로 검토 보고를 쓰는 게 이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토 보고 완성하기 전에 미리 이제 여기를 돌려서 의견을 여기 청원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뭐 좋은 아이디어라면 한번 저희들 뭐 시도를 해보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법안을 발의할 때 공동 발의를 합니다. 한 분이 이제 그 발의를 하고 그 9분, 10분 정도가 그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하다가 도장을 받아서 공동 발의 행태를 해보는데 공동 발의의 그 사전적 의미는 사실은 처음부터 그 법안을 만들 때 동참할 때만 공동 발의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게 처음 와서 공동 발의 부분을 보고 좀 놀랐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죄송한 표현이라면 뭐 하도 법안이 많으니까요. 다 내용 읽지 않고 그냥 공동위원회 한 부분에서 사인을 해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 발의자가 올라가거든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엄격히 말해서 어떤 부분에는 공동 발의가 뭐 2분이나 3분이 공동 발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면 공동 발의 행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발의와 순수 공동 발의와 차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시스템으로 공동 발의 행태를 뜨는 것은 저는 이런 겁니다. 1인 발의에 5분의 9분의 찬성제로를 해서 이 발의 내용에 찬성하는 그런 요건을 구성했을 때 10분 정도 되었을 때 발의 요건을 맞추는 쪽으로 그래서 한 분 발의에 9분 찬성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 대표 발의라고 실제로 그 법안을 성원하신 의원님들 대표 발의자를 9분이 그걸 설명하신 공동 발의가 있습니다. 9분이 찬성하는 거하고 공동 발의하는 거하고 그 성격이 어떤지 못한 검토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9분이 공동 발의하는 경우에 철회할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해야 찬성을 해야 철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규정을 찬성자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뭐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2분의 1 처리할 때 2분의 1 규정을 삭제한다면은 이런 혼자들 단독으로 모든 걸 하시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것도 국격법상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는 좀 좋은 정도로 좀 기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좀 하여튼 시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인권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권위에서는 국가 인권의